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쉬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 기리 또 어제 오늘 푹 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뉴스만 몇 개만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영화를 잘 보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벌써 100만 관람객을 달성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의 국민들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빨리 끝내서 진짜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올해 7월 141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가 16.73도를 기록해 1880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141년 만에 가장 더운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2016년, 2019년, 2020년 7월보다 0.01도 높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니까 지난달 말부터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는 최악의 폭염이랑 산불이 이어져 아직까지도 진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등에서 열돔 현상이 발생해 5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리분들이 사진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가 진짜 녹고 있죠.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조금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을 꼭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발목 3200선 박스피 지속.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3100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하락장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지수 12개월 선행퍼가 11배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만큼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지난주 수급은 기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주일 새 무려 7조 원이나 팔아치웠죠. 그래서 주간 사상 기준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9조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하락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환율 역시 전날보다 7.8원이나 올라서 1169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열심히 판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쭉쭉 떨어졌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나 그걸 봤더니 삼성전자는 무려 8.7%나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무려 1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23개월 만에 20%를 하회했고요. 그 말은 이때까지 코스피의 20% 이상은 삼성전자였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20%를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것들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빠졌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때 네이버한테 시총 2위 자리까지 뺏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조금 많은데, 하지만 삼성증권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순매도가 7조 6천억이었음을 감안하면 시장이 아닌 반도체를 판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좋지 않겠지만 다른 업종까지 전부 다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가 3200 안팎에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갑자기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KB금융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 이슈로 당분간 외국인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도 시장이 이를 반영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은 휴장이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나 그걸 봤는데 조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니케이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상해종합은 조금 하락, 그리고 항생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니까 괜시리 또 뒤통수가 시리면서도 야, 오늘 장을 휴장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네가 빠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원래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친미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광복절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중동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수석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장기적인 영향은 기다리며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채권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적 충돌이 시장에 항상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명백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니 이거보다는 경제와 시장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프간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뉴욕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영향을 짧게라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일본, 홍콩, 호주 증시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아 증시 하락은 아프간보다는 이날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엄청나게 성행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미국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일 우리 장은 또 어떻게 될지 결국은 시작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싱크홀 100만 돌파 모가디슈 올해 흥행 2위 극장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자, 14일부터 4일간 이어진 광복절 연휴에 침체되었던 극장가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싱크홀은 개봉 일주일도 안 돼 1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모가디슈라는 영화는 올해 개봉 영화 중 블랙 위도우에 이어 누적 관객 2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봉 3주차인 모가디슈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나 그걸 봤더니 무려 231만 명이나 봤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숫자라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조 적자에서 4조 흑자로 돌아선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조나 이렇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바로 정유 사사인데 극적 회복을 한 배경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사사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한 비결은 석유화학으로의 대규모 전환이다. 에스오일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2천억을 기록하며 2008년 상반기 이래 처음으로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10%를 달성했는데요. 타사는 5%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실적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서는 에스오일이 코로나19 전에 석유화학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주요했다며 상반기 내내 생산 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유 부분에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석유화학, 윤활유 등 비정유 부분이 정유업계의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에스오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데요. 정유 4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휘발유, 항공유 등 주력 정유 제품 수요가 급감하자 석유화학, 윤활유 등 비정유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오일은 상반기 석화, 윤활기유 등 비정유 부분의 영업이익이 무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58%나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유 비중을 줄이고 석화, 윤활유, 친환경 신산업 비중을 늘리는 정유업계의 무게추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친환경에 관련된 게 무엇이 있는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축을 탄소에서 그린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그리고 GS칼텍스는 여수 공장 연료를 액화 천연가스 LNG로 전면 교체하는 등 친환경 생산시설 강화와 함께 카카오티 투자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청정수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85%를 차지하고 있는 정유 부분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까지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사업의 영업이익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유에 관련된 기업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정유 사사도 친환경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계획 꼭 나온다. 추석 전 지급될까? 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응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소비를 통해 성장률 4%를 달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 벌어야 받을 수 있는가? 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분 건보료를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한번 보자면은 직장은 143,900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데 2인 가구일 때는 24만 7천원이 직장 건보료, 그리고 지역은 27만 1,400원까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백투백 따상 다음 타자는 아주스틸 롯데렌탈 출격 준비. 자, 바로 내용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 아주스틸. 그리고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딥노이드랑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엔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 2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아주스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청약에 참여하신 기리분들은 모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청약 신청할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일진그룹 계열사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하는 S&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을 정말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수소 모빌리티 부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연료 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형 알짜 IPO로 꼽힌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S&D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를 한대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불닭볶음면 소스뿐만 아니라 일반 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주말에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보고 싶어 할 텐데 디즈니 습격 앞두고 벌벌 떠는 국내 기업들. 글로벌 OTT 생태계 최강자 자리를 노리는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 아마도 저기를 또 바로 구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가 딱 봤더니 올해 11월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하반기에 진출을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월을 특정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제 진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가 보유한 스토리를 앞세워 전 세계에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북미, 유럽, 인도, 호주, 일본 등 61개국에서 21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일본을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 장악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에 뭐가 있나 그걸 딱 봤더니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이름만 들어도 야 이건 봐야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은 거대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벌써 가입자가 1억 1,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2억 900만인데 이제 슬금슬금 따라잡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가 강자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마블, 스타워즈 이것만 해도 구독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터팬, 아기 코끼리 덤보와 같은 디즈니 고전 만화 영화까지 독점 공급하면서 가입자가 확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14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 8달러로 매우 값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즈니는 아마도 국내 IPTV 3사 중에서는 LG U+에 먼저 콘텐츠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0대에서 30대 1인에서 2인 가구 그리고 키즈맘 등 타깃층이 서로 같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룡이 나타났는데요. OTT 경쟁력의 핵심은 얼마나 오리지널 콘텐츠와 독점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느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을 비롯해 카카오나 네이버까지 모두 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에 나서는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엄청나게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1000만 영화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디즈니 관련 영화가 무려 6개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 알라딘 이러한 영화가 2019년 한 해 동안 1000만을 3번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왕국, 주토피아 등 영리화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구들은 이거를 가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 OTT사들은 넷플릭스랑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공룡인 디즈니 플러스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합니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가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는 더 싸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가 화이팅 해야겠죠. 기리분들 마지막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